이제 때가 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합니다. 미 국방부 청사안 조용한 회의실에서 스미스 대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미군의 해외 주둔을 줄이고 동맹국이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스미스 대령은 워싱턴 DC의 군사전략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한반도의 긴장이 과거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미군이 굳이 그곳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 그의 말에 일부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주한미군이 없다면 한반도의 안보 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스미스 대령은 냉정하게 반박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한국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해요. 이 논의는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큰 이슈였다. 최근 들어 미 의회에서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군을 미국으로 돌려보내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스미스 대령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출국 전 그는 가족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 말했다. 이번 출장에서 난 확신을 얻을 거야. 우리가 철수해도 한국은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스미스 대령은 아직 몰랐다. 그가 한국에서 보게 될 광경이 그의 모든 신념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스미스 대령은 단단한 표정으로 터미널을 빠져나왔다. 수십 년 전 한국에 처음 파병되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의 한국은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지금 공항에서 마주한 풍경은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전혀 달랐다. 마치 뉴욕 JFK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군. 공항 내부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입국 심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다. 짐을 찾고 나오는 동안 그는 공항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자동화된 보안 시스템,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 빠른 인터넷 속도까지 모든 것이 최상의 수준이었다. 대령님, 여기 계셨군요.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주한미군 사령부의 한 장교였다. 그는 스미스 대령을 보자마자 경례를 올렸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용산 기지로 이동하시죠. 차에 올라탄 스미스 대령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은 질서정연했다. 강남, 여의도, 그리고 곳곳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들은 한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 정도라면 정말 미군이 철수해도 문제없지 않을까? 그는 속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되새겼다. 하지만 아직은 직접 보고 판단할 것이 많았다. 용산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주한미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브리핑을 받았고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그날 밤 숙소에서 문득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서울 시내를 비추고 있었다. 한국은 정말 강해졌다. 하지만 강하다는 것이 곧 자립을 의미하는 걸까? 스미스 대령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스미스 대령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과 군사력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첫 일정은 대한민국 국방부와의 공식 회의였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군 고위 장성들이 자리한 회의실에서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스미스 대령은 미군 측 대표로 참석해
한국군의 방위 능력을 평가하고 주한미군 철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의 방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군 관계자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다. 스미스 대령은 자료를 확인하며 차분히 질문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장기적인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대령님. 우리는 지속적으로 방위력 강화를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세계 6위 수준의 국방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스미스 대령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한국 측의 답변에 놀랐다. 과거 한국군은 미군에 의존하는 모습이 강했지만 지금은 자주 국방을 현실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군 기지를 방문했다. 최첨단 전투기와 자주포, 전자전 시스템 등을 갖춘 기지는 미국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전력을 갖춘 듯 보였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군 관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령님, 한국의 경제력과 사회적 기반도 한미동맹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일은 한국의 주요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스미스 대령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하얀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 안으로 들어서자 최첨단 장비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반도체 웨이퍼가 자동화된 로봇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며 생산되고 있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죠. 안내를 담당한 연구원이 설명하자 스미스 대령은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단 말인가. 한국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깊이 연결된 나라였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미국의 기술 산업에도 필수적인 요소였고 이는 단순한 군사 동맹 이상의 가치를 의미했다. 그날 저녁 스미스 대령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는데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건 뉴욕보다 깨끗한데? 도시 환경은 청결했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효율적이었다.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며 치안 상태도 미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그가 한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스마트폰을 식탁에 두고 계산대로 갔다가 깜빡하고 두고 왔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휴대폰은 그대로 있었다. 뉴욕이나 워싱턴이었다면 벌써 사라졌겠지. 그는 한국의 안전한 사회 환경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 숙소로 돌아온 스미스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국은 이제 정말 강한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철수해도 괜찮을까?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다. 스미스 대령은 숙소에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녔다. 이 정도라면 한국이 정말 미군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속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되새겼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면 왜 한국 정부는 아직도 한미동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 그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건은 바로 다음 날 벌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한강 인근의 카페에서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의 주제는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였다. 대령님,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죠.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미군 없이도 안정적인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때였다. 갑자기 카페 내부의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동해 상공에서 감지. 카페 안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은 비교적 차분했지만 모두들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또 미사일인가? 카페의 한 손님이 중얼거렸다. 스미스 대령은 놀란 표정으로 국방부 관계자를 바라보았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네, 최근 들어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스미스 대령은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미사일 위협이 발생하면 국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돌입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교적 일상적인 일이 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주장했던 철수론이 너무 단순한 논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한국군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미스 대령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니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적 지원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대치 중이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죠. 한 한국군 장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대령님.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고 서로를 지켜주며 신뢰를 쌓아온 관계죠.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미스 대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난 후 워싱턴으로 돌아가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보았던 한국은 스스로 강한 나라였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이 없이는 완전한 안보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이 동맹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생각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스미스 대령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보내며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한국은 충분히 강하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떠나도 괜찮은 걸까? 그의 머릿속에는 경제적, 군사적, 지정학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음은 분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움직임, 그리고 한미동맹이 가져다주는 억제력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은 마지막 날 비무장지대 DMZ 방문 중에 벌어졌다. DMZ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한국군의 안내를 받아 판문점 근처의 DMZ로 향한 스미스 대령은 그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긴장감을 느꼈다. 여기가 비무장지대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비무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군 장교가 설명하며 먼 곳을 가리켰다. 수풀이 무성한 경계 너머로 북한군 초소가 보였다. 망원경을 통해 바라보니 철조망을 따라 무장한 북한군 병사들이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었다. 바로 저곳이구나.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그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켰다. 그 순간 저 멀리 북한군 초소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대령님, 조심하십시오. 한국군 장교가 빠르게 경고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후 북한군 초소에서 갑자기 경고 사격이 울려 퍼졌다. 타타탕. 짧고 강렬한 총성이 DMZ에 울려 퍼졌다. 스미스 대령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긴장했다. 한국군 병사들은 이미 훈련된 동작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며 방어 태세를 갖췄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령님. 한국군 장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도발이라기보다
우리에게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행동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죠. 그 말에 스미스 대령은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강하더라도 이곳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야.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DMZ 방문을 마친 후 스미스 대령은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났다. 대령님, 한미동맹은 단순히 군사적인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의 안정은 미국에도 중요합니다. 미군이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중국, 러시아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스미스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떠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까? 북한은 어떤 도발을 감행할까? 그는 이제야 한미동맹이 단순한 방위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강하고 군사력도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었다.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단순한 주둔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제 질서와 동맹의 문제다. 그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DMZ 방문 후에도 스미스 대령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단순한 군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이 주는 전략적 의미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숙소에서 그는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스미스 대령, 한국에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소감이 어떤가? 화면 속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한 국가입니다. 군사력도 발전했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닙니다. 한국이 강해졌다고 해도 이 지역에서 미국이 빠지는 순간 지정학적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그의 분석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한국을 떠난다면 우리는 단순히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을. 스미스 대령은 워싱턴 DC로 돌아온 후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동맹 관련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그가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회의실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반드시 주둔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관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스미스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단순한 방위 협력이 아닙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이것이 북한의 최근 5년간 미사일 발사 횟수입니다.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십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가라앉았다. 이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이 지역의 안보 질서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는 눈을 빛내며 이어갔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전략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산업만 보더라도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기술 우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국방부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단순히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스미스 대령, 당신의 보고서와 직접 경험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당신의 의견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도 명확해야겠지요. 장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미래. 회의가 끝난 후 스미스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국에서 보았던 밝은 서울의 야경,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 현장, 그리고 DMZ에서의 긴장감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세계적인 동맹이다. 그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미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미동맹, 함께하는 미래를 위하여.